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떡상을 하면서 수익률이 꽤 쏠쏠하실 텐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주가라는 것은 무한정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으면 솔직히 조정이 올 만도 하죠. 그러니까 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쯤에서 익절하는 게 현명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이 났다고 해서 익절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드리에서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하겠다는 목표로 향후 10년간 약 98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평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미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래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처럼 인간의 역할을 초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인데 결국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처리 속도가 정말 미친 듯이 빠른 초고성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반도체는 크게 설계만 전담하는 팹리스와 생산만 전담하는 파운드리로 구분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팹리스보다는 파운드리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현재 글로벌 점유율 세계 2위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자,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삼성전자가 아니죠. 10년 후에는 세계 1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파운드리 세계 1위는 대만의 TSMC인데 점유율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도 채 되지 않죠. 세계 1위와 2위와의 격차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 크죠. 제가 파운드리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는 바로 TSMC의 영업이익률과 시총에 있습니다. TSMC의 영업이익률은 지금 40%가 넘고요. 시총도 500조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이 인텔인데 얘네도 시총이 2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시총이 360조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도 TSMC의 시총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굉장히 고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바보가 아니죠. TSMC의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파운드리 사업이 미래가 밝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목표대로 10년 후에 파운드리에서 TSMC를 잡고 점유율 1위에 오른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TSMC보다 시총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수십 년 동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스마트폰도 지금 현재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가전 사업도 하고 있고 5G 통신 사업도 하고 있고 자동차 전장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고 있죠. 특히 5G 통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고 자동차 전장 사업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저는 앞으로 최소 10년, 20년 동안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이 나더라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락장이 예상이 돼도 저는 현금화 시키지 않고 홀딩합니다.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만약에 폭락장이 온다는 100%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전량 현금화 시키고 대출 풀로 받아서 저점에서 다시 잡아야죠. 자, 하지만 이걸 무슨 수로 맞추겠습니까? 운 좋게 몇 번 맞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틀릴 거거든요. 하필 그 틀리는 시점이 단 한 번이라도 투자금이 클 때라면 수량을 많이 털리겠죠. 타격이 엄청 날 겁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타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냥 먼 미래만 생각하고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가격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예상은 언제든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굳이 모험을 걸기보다는 수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속이 편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수익이 나서 익절을 하면 당장은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겠지만 그 사이에 주가가 또 오르면 손가락만 빨아야겠죠. 물론 반대로 폭락을 하면 기분은 째지겠지만 매번 주가의 흐름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계좌가 아니라 한동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삼성전자 20년 장기 투자자의 계좌입니다. 자, 이분은 실제로 20년 동안 장기 투자해서 3,141%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때 당시 주가가 38,900원이니까 아마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났겠네요. 이미 저 때만 해도 30배 이상의 수익이 났던 건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싸게 안 보였을 겁니다. 이전과 비교를 할 테니까 지금도 충분히 많이 올랐고 지금 익절에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거니까 사실 아쉬울 것도 없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났겠죠. 아마 20년 후에는 지금의 주가도 똥값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래 주가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 주가만을 보고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욕심부리다가는 왠지 말짱 도루묵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익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 투자하다가 그동안 수익 봤던 거 다 뱉어내고 지하 30층, 50층으로 막 땅굴 파는 경우도 의외로 꽤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세상에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존재합니다. 결코 특정 사례 하나만을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누가 봐도 삼성전자는 단타치기에 좋은 종목은 아니죠. 그냥 우직하게 오래 들고 가면 가랑비에 옷 젖듯 세월의 힘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다 주는 주식입니다. 자,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오래 들고 갈수록 더 높은 수익을 본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금액이 커져서 같은 수익률을 기록해도 수익 금액이 커진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을 투자해서 50%의 수익을 내면 수익금은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30년 후에 10억으로 투자금이 불었다고 가정했을 때 50%의 수익을 내면 5억을 벌 수 있습니다. 똑같은 50%인데 10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투자금은 나중에 내가 진짜로 큰 돈을 벌기 위한 종잣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금액 불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폭락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수량을 빨리 모을 수 있고
수십 년 후에 주가가 폭등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서두에서 지금 익절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다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이익보다는 수십 년 후의 큰 이익을 생각하면서 장기 투자하신다면 수익률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먼 미래에 크게 오를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수십 년 후에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결과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오히려 수십 년 후에 지금보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결코 가능성이 제로라고 그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죠. 자,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이 가능성이라는 게 100%나 제로라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자, 따라서 원금 손실에 대한 각오를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여윳돈 내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